우리의 놀이터는 3차원 공간 R3입니다. 여기서 중심이 0,0,0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9를 생각해 봅시다. 그 녀석은 다음과 같이 코딩할 수 있어요. X, Y, G in R3 such that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G 제곱이 얼마인 거? A의 제곱이. A는 여기서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린 뭘 생각하냐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9 전체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9의 절반만 생각할 건데 어떤 의미에서 절반이냐면은 마지막 좌표 G가 양수인 경우만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G의 입장에서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G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A제곱에서 뺀 거예요. 얘가 G제곱이니까 뭐가 자동이냐면 이 녀석 0 이상이어야지 making sense 하겠죠.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이하일 때 G는 뭐예요? G가 양수니까 여기서 스퀘어루트를 취해주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죠. 자, 이거를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G좌표가 양수인 9의 절반을 뜻해요. 헤미스피어, 반구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구구절절 쓰기 싫으면 간단하게 G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G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즉 높이 G는 뭐에서 결정되냐 하면은 X, Y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렇게 썼다는 거 의미는 뭐냐면 스퀘어 루트 안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 이상이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이하인 그 원판 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G를 어떻게 만드냐면 스퀘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 9의 절반, G좌표가 양수인 9의 절반은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이 헤미스피어 H의 기하적 중심이 0,0,2분의 1A라는 겁니다. 그림상에서 이 녀석이에요, 지금. 요 내부는 이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이하인 거고요. 요걸 테두리로 하는 원판의 각 점에서 얼마만큼 들어올리냐면은 높이 함수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루트를 씌운 거. 그래서 돔 모양으로 이렇게 헤미스피어를 그리면 이거는 이 함수 f의 정의역이고요. 곡면 자체는 이 밑면을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 곡면이 우리 헤미스피어 H예요. 그리고 이 녀석의 기하적 중심의 좌표가 0,0,2분의 1A라는 거. A는 여기서 뭐예요? 이 9의 반지름의 길이가 됩니다. 기하적 중심, 어떤 곡면의 기하적 중심이라는 건 정의가 뭐죠? 헤미스피어 H의 기하적 중심은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으로 곡면 시그마의 각 점에서 정의된 함수 뮤의 평균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를 해봅니다. 이건 어떤 값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어떤 알파라는 값이 곡면 시그마에 의해서 정의된 어떤 함수 뮤의 평균이다 라는 건 뭐냐 하면 알파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냐면 뮤를 곡면 시그마에서 적분을 해요. 그리고 1이라는 상수함수를 곡면 시그마에서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 값을 이 함수 뮤의 곡면에 대한 평균값이라고 해요. 평균값의 기하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충 이런 뜻이에요. 알파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알파에다가 이렇게 1을 면적분한 값이 뭐가 되냐면 뮤를 면적분한 값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곡면 시그마 위에서.
자, 이걸 바꿔 써보면 시그마 위에서 어떤 상수를 면적분했더니 곡면 시그마에서 뮤라는 함수를 면적분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어떤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의 평균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꾸불꾸불한 도형의 넓이랑 이렇게 반듯하게 그은 직사각형 넓이가 같아지게 한 이 높이, 이게 바로 이 꾸불꾸불한 함수의 평균이거든요.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선분이지만 여기서는 베이스를 곡면으로 바꾼 거에 불과해요. 이거를 상수로 바꿔치기 하면 뭐를 적분하면 되겠느냐? 그게 바로 이 뮤란 함수의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면의 기하적 중심의 좌표는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이 정해지는 세 개의 점들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곡면 위에서 곡면에서 시그마의 평균값을 구해요. 시그마의 평균값이 아니죠. 시그마에서 x라는 좌표 함수의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y의 평균을 냅니다. 어디에서? 곡면 위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 좌표 함수 g의 평균을 내요. 그래서 이거를 좌표로 갖는 점이 바로 곡면 시그마의 기하적 중심이 됩니다. 시그마 위에서 좌표 함수들의 평균을 생각하는 거예요. x 햇은 뭐냐면 f1xyz는 x라는 이 좌표 함수의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y 햇은 f2xyz는 y라는 이 스칼라 함수의 평균을 내는 거고요. f3xyz는 g라는 스칼라 함수라는 좌표 함수의 평균을 낸 게 바로 g 햇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 함수들을 곡면 위에서 평균을 낸 값이 얼마인지를 찾은 다음에 그걸 좌표로 갖는 놈이 바로 뭐냐면 이 녀석이 곡면 시그마의 기하학적 또는 그냥 간단히 기하학적 중심 또는 간단히 그냥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 문제에서 이 정리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반구 H, 헤미스피어 H에 대해서 헤미스피어 H 위에서 좌표 함수들 x, y, g의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0,2분의 1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면적분이죠. 이렇게 그래프로 주어지는 헤미스피어의 기하학적 중심의 좌표들이 0,2분의 1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요. 먼저 뭐부터 생각하고 싶나요? 왜 이것들이 0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일단 x 햇의 정의는 뭐죠? 이거는 뭐냐면 곡면 h 위에서 함수 뮤 xyz는 x의 평균이 됩니다. 자, 어떤 함수의 평균은 어떻게 되냐면 면적분의 비율이에요. 어디 위에서? 곡면 H 위에서. 뭐를? X를 면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1을 면적분한 다음에 이 비율을 생각하는 거예요. Y 햇도 마찬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클레임은 뭐냐면 이제 구면의 넓이가 있을 텐데 그건 구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면 위에서 X를 면적분하면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X는 0. 그게 바로 뭐냐면 이 그림에서 이 평면이 바로 요거의 X는 0이 일부가 됩니다. 이걸로 헤미스피어 H를 자르면 이제 두 동강이 나겠죠. 구가 이렇게 두 동강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 중에 한 조각을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조각을 생각해 봅시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면적분을 생각해 보면 헤미스피어에서 x라는 좌표 함수를 면적분하는 거는 h에서 x가 0 이상인 파트, 요 녀석이죠. 그림에서
여기에서 x를 면적분하는 거에다가 뭐를 더해줘야 되냐면 헤미스피어 H에서 x좌표가 0 이하인 파트, 요 공면과 요 공면에서 각각 x를 면적분한 걸 더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보일 수 있냐면 이것과 이것의 합은 0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한쪽은 x가 0 이상인 반구의 일부고 나머지 하나는 x가 0 이하인 반구의 일부분인데 그것들을 똑같은 함수 x라는 함수들을 좌표 함수를 적분하면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헤미스피어 H는 평면 x는 0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반구 H의 기하적 중심 x 햇은 0이 되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헤미스피어 H는 평면 y는 0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미스피어 H의 기하적 중심의 y좌표 y 햇은 마찬가지로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하면은 g 햇 헤미스피어 H의 기하적 중심의 마지막 좌표가 왜 반지름의 2분의 1배냐, 반지름의 절반이냐, 이걸 확인해 봐야겠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면 H 위에서 G좌표의 평균이 왜 2분의 1a인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반구 H는 G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라는 그래프로 주어지고 여기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제곱 이하가 됩니다. A는 헤미스피어 H의 반지름의 길이를 뜻하고요. 우리가 할 일은 이 녀석의 기하적 중심의 G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즉 공면 H에서 구면 반구 H에서 함수 G의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공면에서 어떤 함수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그 공면 H 위에서 면적분을 해줘야 되고요. 뭐를 적분해야 돼요? 네, 평균을 구하고자 하는 함수를 적분, 면적분하고 1을 면적분해서 요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평균을 내려고 하는 함수가 정확히 뭐냐면 좌표 함수 G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이걸 구해가지고 위에 거는 G를 면적분하면 헤미스피어에서 파이 A 3승이 나오고 1을 면적분하면 2파이 A 제곱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이 비율의 값은 얼마로 주어지냐면 2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이 면적분과 이 면적분, G를 면적분한 것과 1을 면적분한 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H를 표현해야 되겠죠. H의 매개열을 찾아야 되는데 H의 매개열을 찾을 때 어떤 걸 찾아야 되느냐? 다행히도 공면을 어떻게 매개하는지에 따라서 공면 면적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편한 매개열을 아무나 찾고 그걸 가지고 이 두 개의 면적분을 계산해서 각각 파이 A 3승과 2파이 A 제곱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퍼 헤미스피어 H를 매개화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이 녀석은 중심이 0,0,0이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A예요. 예를 들어서 구면좌표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구면좌표계에서 필요한 두 앵글은 뭐냐면 세타하고 P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A니까 로우는 A로 이렇게 상수로 고정해 두고요. 나머지 두 변수는 각도 앵글들은 차이롭게 움직이는 거죠. 코사인 phi, 사인 phi, 사인 phi 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해서 구면좌표계로 매개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헤미스피어를 구면좌표계를 이용해서 매개화를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앵글들 세타와 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줘야죠.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돌리는 거죠? 0부터 2파이까지 돌리고요. 피는
0부터 파이 오브 2까지 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x1이라는 헤미스피어 H 한 4개를 찾았어요. 그 다음엔 면적분을 하려면 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요 4개와 x1이 주는 면적소를 계산해야 됩니다. 자, 헤미스피어 H에서의 면적소를 요 2개의 코오디네이트들 세타와 P로 나타내 보면 여기 앞에 붙는 density가 뭐가 되나요? 자, 이 x1이라는 벡터 함수를 먼저 첫 번째 변수 세타로 편미분을 하고 그 다음에 x1을 P로 편미분한 벡터로 생각하고 이 2개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요. 그 다음에 이 두 벡터가 이루는 편미분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크로스 프로덕트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2개의 앵글에 관해서 나타내면 여러분이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의 크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하고 그거의 크기를 한 땀 한 땀 구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a제곱 sin p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면좌표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여러분 스스로 계산을 해보세요. 구면좌표기에 나오는 두 앵글을 간단하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앵글 P는 뭐죠? 포지티브 gxs에서 얼마만큼 내려오는지 요 각을 읽어주는 거고 이 세타는 뭐예요? gxs를 중심으로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세타를 재는 건데 x축이 있는 이 gx 평면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그 앵글을 재주는 게 바로 세타였어요. 구면좌표기의 정의를 모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자, 헤미스피어 H를 매개화하는 방법이 구면좌표기에 나오는 좌표만 이용하는 것밖에 없나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폴라 코오디네이트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폴라 코오디네이트가 아니라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가 되겠죠. 뭐냐 하면은 x2 세타 g 여기서 나온 세타와 g는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원기둥 좌표기에 나오는 그 세타와 g예요. 자, 세타와 g를 가지고 나타내면은 원기둥 좌표기가 원래 뭐였어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였죠. 그런데 r이 여기서 뭐냐 하면은 지금 구면의 방정식을 보면 g는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something인데 something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에요. 그러면 원기둥 좌표기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g의 입장에서 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 되겠죠. g제곱 더하기 r제곱이 a제곱이 되는 이유는 g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걸 r의 입장에서 보면 r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거든요.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돌릴 거라면은 r을 어떻게 취해도 좋으냐면은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g제곱으로 취해도 좋을 겁니다. 따라서 구면을 헤미스피어 H를 다음과 같이 매개화해도 됩니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g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g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그리고 g.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해도 되냐면은 마치 이렇게 된 반원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지축을 중심으로. 그럼 그거를 요게 지금 r이 어떻게 되냐면 호리존탈하게 그래프로 r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g제곱이니까 요거를 돌려서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건 기하학적 의미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매개화는 했고 이제 세타와 g의 범위를 적어줘야 되는 거죠. 세타는 한 바퀴 도는 거니까 0부터 2파이까지 달린다고 하고요. g는 0부터 a까지 달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린더리컬 코오디네이트 r 세타 g에 나오는 두 개의 코오디네이트 세타와 g를 가지고 매개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구 h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똑같아요. x2를 세타로 편미분하고 x2를 d로 편미분해서 이 두 개의 편미분 벡터들이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서 크기를 잰 다음에 d세타, dg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한 땀 한 땀 크로스 프로덕트하고 크기를 재면 상수로 나오고 그게 정확히 반지름의 길이 a가 나와요. 헤미스피어에. 원기둥 좌표계에 나오는 r 세타 g, 그러니까 이거를 시각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 지축이 있고 얼마나 이렇게 돌아가느냐, 지축을 중심으로. 그걸 가지고 표현한 게 바로 원기둥 좌표계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써보면 x, y, g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잰 거예요. y축으로 향하는. 그렇게 세타를 잰 거죠. 자, 그런데 굳이 세타와 g로만 매개화하는 것밖에 없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매개화할 수도 있냐면 r과 세타를 가지고 나타내도 돼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그리고 something g인데 g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 헤미스피어에서는 r제곱 더하기 g제곱이 얼마였어요? a제곱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g는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g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녀석을 가져오면 x3r 세타라는 매개화는 뭐냐면 구면좌표계에 등장하는 r하고 세타를 가지고 매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을 성분으로 갖고, 그리고 매개화를 할 때 표현만 찾으면 안 되고요. r과 세타의 범위도 찾아야 돼요. 세타는 물론 이제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돌아가는 것이고, 높이좌표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높이좌표가 아니죠. radius r. r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죠? 원기둥 좌표계에서 여기서 r은 회전축, g축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g축까지 거리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r이 0부터 a까지 달리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x3 r세타라는 매개화를 했어요. 즉 공면, 반구, 헤미스피어 h를 r과 세타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뭘로 쓸 수 있냐면은 h 위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r과 세타라는 좌표로 나타낼 수 있죠. dr, d세타를 붙이는 건 덴서티가 얼마냐면 우리 매개화한 x3 r세타를 r로 편미분하고 x3를 세타로 편미분해요. 두 개의 편도 함수들, 편미분 벡터를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ar을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나눈 녀석, 그리고 dr, d세타를 붙이면 되겠죠. 따라서 원기둥 좌표계를 쓰더라도 세타와 g를 쓰느냐, r과 세타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어리어 엘리먼트의 모습이 바뀝니다. 좌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앞에 덴서티가 바뀌는 거예요. 헤미스피어 H는 그래프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즉 G라는 녀석이 X와 Y 두 개의 좌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화를 하면은 여기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가 A인 디스크가 있고요. 여기 각 점마다 이렇게 높이를 쌓아 올리는 거, 여기 X, Y가 있고 높이를 쌓아 올리는 게 높이가 얼마냐면 지금 fxy죠. x, y, fxy. 각 점마다 다 높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헤미스피어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매개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와 y를 가지고 매개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즉 x4, x y는 뭐냐 하면 x, y, fxy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고, 근데 fxy가 뭐냐 하면은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에 있는 직교좌표기 xy를 가지고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즉
H 위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H에서 에어리어 엘리먼트 XY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X4를 X로 편미분하고 X4를 Y로 편미분해서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는 두 벡터의 곱을 생각하고 크기를 잽니다. dx dy를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한 땀 한 땀 구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구해가지고 크기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a를 뭘로 나눈 거냐면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됩니다. 자, 계산 과정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곡면에 나오는 이 면적소에 나오는 면적소의 분모에 나오는 density에 나오는 이 분모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다름 아닌 곡면 위에서 뭐예요? 높이 좌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a를 g로 나눈 거 곱하기 dx dy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퍼 헤미스피어 g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한히 많은 방법으로 매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네 가지 방법으로 매겨를 했고요. 그리고 이 네 가지 매개화를 가지고 에어리어 엘리먼트 반구 H에서의 면적소를 각각의 좌표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매개화를 하는 건 충분히 연습을 했으니 그리고 그 매개화의 각각의 매개화에 대응하는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다 구해놨으니 면적분을 구해봅시다. 먼저 헤미스피어 H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H에서 1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을 해봅시다. 어떤 좌표계가 가장 깔끔한가요? density를 봐요. 여기는 a제곱 sin phi, 여기는 그냥 상수 a, 여기는 a를 g로 나눈 거, 여기는 와우 r이 복잡하게 들어간 어떤 식이네요. 가장 간단한 거는 바로 세타와 g,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터에서 나오는 세타와 g를 이용해서 매개화한 x2가 가장 간단합니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곡면 H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곡면 H의 결국 x2를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H를 매개화하는 x2의 매개 변수가 살고 있는 건 어디냐면 이렇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g는 0부터 a까지 달릴 때 뭐를 면적분 해줘야 돼요?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면적분 해야 돼요. 근데 에어리어 엘리먼트 구해놨어. d 세타 dg 앞에 a만 붙이면 돼. 그렇죠? 그러면 세타지 평면에서 보는 거예요. 세타지 평면에서 봤을 때 세타가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자, 여기 세타지 평면을 그려요. 세타지 평면에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 g는 0부터 a까지 달려요. 그러면 여기 직사각형이 나올 거예요. 이 직사각형 각 점에서 a라는 상수함수를 면적분을 이중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직류면체를 생각할 수 있겠죠. 밑면은 여기 베이스 요 직사각형이고 여기 하이트는 어떻게 주어져요? 바로 높이 a로 주어져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이중적분은 이 직류면체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부피를 구하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결국. 그럼 직류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가로, 세로, 높이를 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얼마가 나와요? 2파이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 이중적분을 반복적분으로 바꿔서 후비 정리를 써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곡면 H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a인 헤미스피어의 어퍼 헤미스피어의 넓이는 서피스 에리아는 2파이 a 제곱이 나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헤미스피어 H에서 g라는 높이 함수를 면적분해 보고자 합니다. 1을 면적분할 때 x2 세타 g 이 폴라 코오디네이트에 나오는 매개화를 이용했죠. 왜냐하면 이때는 d 세타 dg 앞에 나오는 density가 상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걸 적분할 때도 높이 g를 적분할 때 면적분할 때도
이 좌표계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제곱 이하인 영역에서 정의된 그래프 g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라는 헤미스피어에서 높이 함수 g를 면적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직교좌표기 xy를 매개 변수로 취하면은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우리한테는.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를 이 면적분을 이중적분으로 바꾸고 싶으면 g는 그대로 덴시티는 물려받고요. ds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뭐로 바꿔치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아까 구해놨죠. 여기 g분의 a 곱하기 dx dy예요. 그러니까 g가 죽어라 죽자 canceled out 돼버리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반구 헤미스피어에서의 면적분이 xy 평면에서 이중적분으로 바뀌었는데 상수 a를 이중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정의역이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판에서 1을 이중적분하는 건 결국 이 원판의 넓이에다가 리틀 a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원판의 넓이는 뭐예요? 파이 a 제곱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를 곱해주면 높이 함수 g를 면적분하면 파이 a 3승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직교좌표계를 이용해서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면적분을 계산했지만 구면좌표계라든가 다른 실린더 코드 좌표계를 이용해서 면적분을 해도 똑같이 파이 a 3승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헤미스피어 H 위에서 좌표 함수 g의 평균은 2분의 1a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g를 면적분한 거하고 그리고 1을 면적분한 거의 비율이 먼저 g를 면적분한 거는 파이 a 3승이고요. 1을 면적분한 거는 2파이 a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약분해 주면 죽어라 죽자 해주면 2분의 a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반구 h의 기하적 중심이 0,0,2분의 1의 반지름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뭐가? 기하적 중심의 g좌표가. 왜 하필이면은 0,0,0과 0,0,a의 중점이 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기둥 상자 원리에 의하면 헤미스피어와 밑에 있는 베이스에 있는 그레이 서클로 이루어지는 이 원판으로 이루어지는 반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헤미스피어를 생각해 보면 H죠. 이제 밑면 이제 여기 뻥 뚫렸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아까는 이제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H를 잠깐 도입했지만 밑면을 도입했지 밑면을 이제 버리고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높이가 이제 A가 될 텐데 반지름의 A가 될 텐데 이거를 반이 된 점에서 잘라봐요. 자르면은 이 어퍼 헤미스피어가 두 동강이 날 거예요. 위에 캡 부분이 있고요. 원래 어퍼 헤미스피어에서 캡을 잘라내고 남은 그 밑에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개의 넓이는 옆넓이만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넓이만 옆넓이 밑에 뚜껑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두 개의 넓이가 각각 같아요. 왜 그렇죠? 이거에 대응하는 원기둥이 높이가 둘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로 같아요? 2분의 a로 같죠. 높이가. 그리고 이 두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는 둘 다 a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넓이는 둘 다 뭐로 같냐면 파이 a 제곱에다가 2분의 a를 곱한 거. 2분의 파이
A 3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구 H의 기하적 중심은 바로 평면 G분의 A의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거의 넓이랑 그 다음에 요 옆면의 넓이랑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넓이 위아래 캡이랑 캡을 뺀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은 왜 기하적 중심은 바로 요 평면 허리전탈한 평면 G는 2분의 A 위에 있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R세타 좌표로 매개화한 X3하고 그 다음에 XY 직교 좌표계에 나온 그 XY로 매개화한 X4, XY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에어리 엘리먼트들이 왜 서로 같아지는, 서로 잘 어울리게 잘 맞아떨어지는지 기하적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직교 좌표계 XY를 이용했을 때는 이 헤미스피어 H에 주어진 에어리 엘리먼트가 XY로 어떻게 나오냐면 A를 루트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덴시티로 붙는 거죠. dx dy 앞에.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폴라 코디네이트로 읽으면은 R세타 평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AR을 뭘로 나눈 거?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으로 나눈 게 되는 거죠. 그리고 dr d세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비교해보면 A 같고 분모는 루트 A제곱 마이너스 R제곱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XY 평면과 R세타 평면에서 보면은 이 좌표 변환이 뭐냐면 정확히 폴라 코오디네이트예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예요. 자, 그래서 우리 뭐만 보이면 되냐면 dx dy가 R dr d세타가 되는 게 자연스럽냐 이걸 묻는 건데 dx dy는 뭐예요? dr d세타 앞에 뭐가 붙는 거죠? xy를 r세타로 미분해서 얻은 이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의 절대값이 붙는 거죠. 그래서 얘는 r dr d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교 좌표계로 구한 에어리 엘리먼트와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구한 에어리 엘리먼트가 잘 맞아떨어진다는 걸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헤미스피어 H에서의 면적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개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X1과 X2 두 개의 매개어만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X1은 구면좌표계에 나오는 두 개의 앵글들 세타와 피를 가지고 매개화한 거고요. X2 세타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 나오는 세타와 G를 가지고 매개화를 한 겁니다. 이제 매개화를 둘 다 한다면 뭘 해야 돼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크기를 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질문. 크로스 프로덕트 한 두 개를 생각해 봅시다. 얘하고 이 크로스 프로덕트 그러니까 x1으로 매개화해서 편도 함수들을 구해가지고 편도 벡터를 구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랑 x2를 그거의 편도 함수들을 구해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얻은 벡터하고 이 두 벡터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리고 차이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뭐냐면 저 벡터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했기 때문에 공면 즉 우리 시그마 H 위에서 헤미스피어 H 위의 어떤 점에서 접평면을 생각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두 개의 접 벡터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뭐가 되냐면 법 벡터가 됩니다.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접평면에 있는 두 벡터의 수직이기 때문에 법 벡터가 될 거예요. 즉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들은 x1을 편미분해서 얻은 벡터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랑 x2를 크로스 프로덕트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한 벡터랑 두 개가 서로 나란할 거예요.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나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관심사는 뭐냐면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가 뭐가 뭐의 몇 배인지 어떻게 알아? 이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x1을 편미분할 때는 밑에 지금 뭐가 있냐면 세타와 피가 있죠. 그리고 x2를 편미분할 때는 세타하고 g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타와 g를 먼저 들어 올려요. 야코비 행렬을 구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x1에 있는 걸 내려요. 그러면 야코비 행렬이 나오죠. 요거의 행렬식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이만큼이 뭐가 되냐면 이 야코비 행렬식, 그러니까 원기둥 좌표 변환과 원기둥 좌표계와 구면 좌표계에 나오는 그 두 개의 변수들 사이에 야코비 행렬 변수 변환의 미분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간단한 계산에 의하면 마이너스 a sin p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서로 나란하다는 공통점이 있고 두 개는 지네릭하게는 일반적으로 달라요. 다른 벡터예요. 얼마 몇 배인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당연히 이제 다른데, 이거 이제 크기를 봐요. 크기를 보면은 크기도 다르지만 이제 이 야코비안 좌표 변환의 디터미넌트, 좌표 변환의 미분의 디터미넌트, 즉 야코비안 행렬식의 절대값을 취해주면 이제 이렇게 이퀄이 되는 거죠. 이퀄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는 일반적으로 이것과 이거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두 개는 다른데, 아까 처음 거 x1을 편미분해서 얻은 것들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다가 뭘 붙이냐면 여기 d 세타 d p를 붙이고요. 그다음 여기 나오는 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폴라 코디 아니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매개한 거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건 d 세타 dg를 붙이고 나면은 얘네들이 이제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크기만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 크기만 보면 다른데, 거기에다 이렇게 이 길이를 재는 이중적분을 재주는 에어리 엘리먼트 붙여줘서 공면 붙여주면 이것들이 뭐 어떻게 같으냐면 바로 S, DS, 즉 헤미스피어 H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두 개가 같죠? 에어리 엘리먼트를 붙이면은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지금 변수 변환 일어나는 게 보정이 된 거예요. 즉 이걸 한 번 더 써주면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 위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 세타 d p는 뭐랑 똑같냐면은 d 세타 dg랑 같은 거예요. 뭐를 붙여주면은 자, 그래서 그 위에서 좀 자세히 써볼게요. 그 위에서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아까 그 크기에다가 잰 거 거기에다가 d 세타 d p를 붙여봅시다. 어떻게 되나? 붙여보면은 여기에다가 결국 d 세타 d p를 붙이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 크로스 프로덕트 x2를 편미분해서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걸 앞으로 빼고 이제 이 d 세타 d p라는 평면에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물려받고 그 앞에 뭘 곱하는 거냐면은 야코비 행렬식의 절대값, 그걸 붙이고 나면 바로 요만큼이 뭐냐면은 디터미넌트를 붙인 거 d 세타 d p에다가 이게 정확히 야코비 행렬의 행렬식의 절대값이 붙기 때문에
우리 치환적분법에 의해서 D세타 Dg가 정확히 뭐가 되냐면 D세타 Dp에다가 이 야코브 행렬의 행렬식의 절대값을 붙인 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관점으로 봐도 이 에어리 엘리먼트가 같을 수밖에 없고 그 비율이 야코브 행렬의 행렬식으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어퍼 헤미스피어 H 위에서 질량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여기 각 점 x, y, g마다 이 점에서의 질량 밀도 함수 mu x, y, g는 그냥 높이 함수 g에만 의존합니다. g예요, 그냥. 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질량 밀도는 무거워지는 거, 커지는 거죠. 그래서 노스폴 0,0에서 0,0,1에서의 질량 밀도는 1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로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관심사는 뭐냐면 반구 H의 질량 중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density가 지금 좌표 함수 G로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원래 X, Y, G 질량 중심의 X좌표, Y좌표, G좌표는 각각 뭐예요?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은 각각 면적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우리 지금 어퍼 헤미스피어가 H예요. 지금 H에서 면적분을 하는 건데 뭐를 면적분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기하적 중심 같은 경우에는 각각 X, Y, G를 면적분한 거를 1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질량 밀도 함수가 따로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모든 항에다가 덴서티를 다 곱해줘야 돼. 모든 면적분에다가. 근데 그 덴서티가 하필이면 뭐냐 하면은 G예요. 그래서 여기 G를 쓰고 여기다 G를 한 번 더 쓰니까 여긴 G 제곱이고 밑에 G, 여기 YG, 여기 G, X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다 G를 붙이는 거예요. 각 점마다 덴서티가 다르니까 그거를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요거는 0이고요. X, Y, G, X, Y 좌표, X 좌표, Y 좌표, 질량 중심 X 좌표와 Y 좌표는 곡면의 대칭성과 적분하고자 하는 함수가 기함수, 각각 X, Y, Z에서 기함수가 되기 때문에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제 요 덴시티에 대한 요 면적분 두 개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G의 평균인데 이제 질량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분모는 파이 A 3승이고요. 적분값이 분자는 3분의 2 파이 A 4승이 됩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3분의 2 A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기하적 중심은 어퍼 헤미스피어에서 기하적 중심은 어디였냐면은 0,0,0하고 0,0,A의 중점이었던 0,0,2분의 A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올라갈수록 무거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질량 중심은 0,0,2분의 1보다 위에 있겠죠. 근데 그게 얼마냐면 0,0,3분의 2A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시프트 하는 거죠. 질량 중심이. 자, 이 계산은 여러분 스스로 해보세요. 자, G제곱을 면적분을 해야 되는데 어퍼 헤미스피어에서 어떤 좌표가 가장 편할까요? 어퍼 헤미스피어 H 위에서 G제곱이라는 스칼라 함수를 면적분해 봅시다. 그럼 먼저 H를 매개화해야 되겠죠? H를 표현해야 돼요. H를 매개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면좌표계에 나오는 두 앵글 세타와 P를 이용해도 되고, 원기둥좌표계에 나오는 세타와 G를 이용해도 되고, 원기둥좌표계에 나오는 R과 세타를 이용해도 되고, 그냥 어퍼 헤미스피어 H가 그래프기 때문에 XY 평면에서의 그래프기 때문에 직교좌표 X, Y를 써도 됩니다. 자, G제곱을 면적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구면좌표계로 한번 해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구면좌표계가 살고 있는 영역이 뭐냐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고요. P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달릴 때 G제곱, G는 뭐예요? G를 구면좌표계로 표현했을 때 여기 보면은 A 코사인 P라고 해놨네요. A 코사인 P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엘리먼트 DS H 위에서는 뭐가 되나요? 여기 구해놨어요. A 제곱 사인 P가 덴시티로 붙는다고요. 그리고 D 세타 D P. 자, 그래서 요 두 앵글이 살고 있는 세타 P의
플레인에서 정의역이 지금 직사각형이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적분하면 한 땀 한 땀 계산하면 3분의 2파이 A 4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디테일을 실제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어퍼 헤미스피어 H에서 G제곱을 적분하는 면적분할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론 요 두 번째 매개와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D세타 DG 앞에 붙는 그 덴서티가 그냥 상수 A예요. 이거보다 간단한 건 없을 거예요. 즉 계산 한번 해볼까요? H 위에서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는 X2를 이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앵글들이 살고 있는 거 매개변수들이 살고 있는 도메인에서의 이중적분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G제곱은 뭐예요? 그냥 G예요. 그쵸? 이것도 편해. 그리고 에어리 엘리먼트 DS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D세타 DG 앞에 A라는 상수만 붙여주면 됩니다. G제곱이라는 G에 대한 이변수 G에 관한 2차 함수를 요 세타치 평면에서 직사각형에서 적분하는 거예요. 거기다 A를 곱하면 돼요. 이게 3분의 2파이 A 4승이라는 건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매개를 택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G제곱의 면적분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매개하는 것도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이 면적분을 이중적분을 바꾸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계산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좋은 테스트가 될 겁니다. 어퍼 헤미스피어 H의 덴시티가 좌표함수 G로 주어져 있을 때 질량 중심의 마지막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뭘 계산해야 되냐면 어퍼 헤미스피어 H 위에서 G제곱을 면적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재밌게도 공면 H를 매개화하지 않고도 G제곱의 면적분 값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I라고 둘까요? 그리고 우리 면적분하는 게 어디냐면은 어퍼 헤미스피어예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A제곱인데 G가 0 이상인데서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거랑 똑같은 걸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G가 0 이하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건 이제 요 녀석이 되겠죠. 그림상에서 여기에서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랑 위아래 대칭시킨 거 여기에서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랑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 이유를 알고 나면은 두 개의 적분을 더해 봅시다. 그러면 결국 뭐냐면은 이 구면 전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구면 전체에서 G제곱을 적분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면 G제곱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G제곱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G제곱일 이유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G를 다른 좌표 함수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A제곱일 때 X제곱을 면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똑같이 이 I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Y제곱을 면적분하면 뭐가 나올 거예요? 똑같이 이 I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X제곱을 면적분하는 거나 Y제곱을 면적분하는 거,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나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구면상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다 다시 더해봐요. 그러면 6i는 뭐가 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A제곱이라는 구면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을 면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면 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뭐예요? 상수죠. 얼마예요?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함수를 면적분하는 게 아니라 상수 a제곱을 면적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a제곱은 상수니까 바깥으로 빼고 이 구면 반지름의 길이가 a인 구면 위에서 1을 면적분하는 거예요. 즉 이 공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a제곱이라는 공면의 넓이에다가 a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근데 그 공면의 넓이는 4파이 a제곱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다 곱하면은 4파이 a 4승이 되는 거지. 이게 6i예요. 그러니까 i는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적분값은 6분의 4파이 a 4승, 즉 3분의 2파이 a 4승이 되는 거죠. as desired. 자, 이런 식으로 g제곱의 면적분을 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 구면이 아주 대칭적이라는 사실이 이용한 겁니다.